이것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자식에게 내린 가장 잔인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작은 우산 하나를 쥐고 어느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다시 멈추었습니다. 안에서는 환한 불빛이 비치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우연히 들은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도경이 이번에 결혼한다더라. 그래? 근데 어머니는 모르신대.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눈앞의 광경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안에서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거절하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또 어머니세요? 응, 요즘 계속 전화 오는데 뭐 또 돈 필요해서 그러시겠지. 오빠도 참 그렇게 해드렸으면 됐지. 이제 좀 놓아드려.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셔야지. 그러게.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릴 뻔하였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옷깃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보다 차가운 것이 심장을 파고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당을 떠났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하였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언제부터 내 자식은 나를 짐처럼 여기게 된 것일까? 기억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하였을 때는 전 재산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아들, 체면을 깎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며느리,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모로 취급받는 현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너무나도 끔찍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장사를 하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으로 나가 떡볶이 재료를 사고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옷이 젖었고 겨울에는 손이 갈라져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리라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들 도경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상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순옥 씨 아들은 참 똑똑해요. 나중에 크게 될 아이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서 번듯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아이 학원까지 보내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요. 어느 날 도경이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래, 우리 도경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도경이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도경이는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요즘 친구들도 다 창업해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밀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가게를 팔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도경이가 성공하는구나. 이제 나는 조금쯤은 편하게 살아도 되겠구나. 도경이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고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회사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정말로 자리 잡아가는구나.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아이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도경아, 저녁 먹었니? 아,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바쁘면 끊고 나중에 해.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장에서 들었습니다. 도경이 이번에 결혼한다더라. 그래? 근데 어머니는 모르신대.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도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경아, 결혼한다며? 엄마는 왜 몰랐니? 아, 엄마, 아니, 엄마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아니라, 엄마, 이번 결혼식은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오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어릴 적 좋아했던 떡볶이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가 온 인생을 바친 아이가 이제는 나를 창피해하는구나. 나는 혼자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라도 내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식장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도경 씨, 어머님 안 오셨다면서요? 네, 집에 계세요. 오시겠어요? 다행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떡볶이 장사하는 어머님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친 인생이, 내가 희생한 세월이 내 자식에게는 부끄러움이었구나. 나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어둠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내 아들이, 내가 온 인생을 바쳐 희생한 내 아이가 이제는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은 조용히 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오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도경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처럼 번듯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존재가 불편한 짐이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요? 내가 너무 헌신적으로만 살아서 아이가 나를 당연하게 여긴 걸까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바쳤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경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경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혹시 조금만 빌려줄 수 있겠니? 나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평생 아이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막상 이렇게 말을 꺼내려니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빠듯하고 결혼 준비도 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 사업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경이에게 버림받은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며칠 뒤 나는 살던 월세방도 정리하였습니다. 살던 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머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몇 가지 짐을 챙겨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적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이곳에서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는 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앉아있던 공원 벤치 앞에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계속 여기 계시던데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하셨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침부터 입에 댄 게 없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잠시 바람 쐬러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배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제가 하는 가게인데 어르신 같은 분께는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나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국물 냄새가 풍겼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갈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나에게 자리를 권하며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나는 젊은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도경이처럼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겠구나.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아들한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동안의 희생, 그리고 돌아온 배신,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요, 어르신.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멍하니 젊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버림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르신도 요리를 해보시면 어떠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떡볶이 장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요리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도경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작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젊은 남자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젊은 남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같이 해봐요. 그렇게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왔고 주방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익숙한 손놀림을 되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점점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가게에서 떡볶이를 메뉴로 추가하려고 해요. 어르신만의 비법 소스를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떡볶이를 만든다고? 네, 어르신이 만드셨던 그 맛 다시 한번 살려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소스를 연구했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며 예전의 맛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손으로 만든 떡볶이를 완성하였습니다. 드셔보세요. 젊은 남자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대박인데요? 나는 그제야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내 떡볶이는 식당의 새로운 대표 메뉴가 되었습니다. 가게에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내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거죠. 나는 드디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경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뉴스 보셨어요? 요즘 도경이라는 사람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TV 속에서 내 아들 도경이가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나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아,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겠구나. 나는 그날 TV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버리고 떠났던 내 아들이 이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경 씨,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직원들 월급까지 가로챘다는 게 사실입니까? 투자금 유용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도경이는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랑은 이제 아무 관계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며느리는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도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이는 결국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사람들을 배신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줘야 할까?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일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도경이가 머물고 있다는 허름한 모텔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초췌한 얼굴의 도경이가 나를 보며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이는 바닥에 널브러진 채 온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를 찾아올 용기는 없었니? 도경이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경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다. 도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어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도경이가 나에게 빌려간 돈의 차용증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모아둔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도경이는 손을 떨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내 전 재산을 가져갔던 일, 내가 힘들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른 척했던 일, 그리고 나는 도경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피해하며 결혼식에서 쫓아냈던 일까지. 도경이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내 인생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경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니? 도경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지켜볼 거다. 내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살아가며 나를 떠올릴 때마다 후회하게 만들 거다. 나는 도경이의 손에 있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들어있는 서류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된다. 하지만 나는 아직 한 가지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도경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그리고 언제가 됐든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사죄하고 내 잘못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때 가서 나도 용서를 고민해보겠다. 도경이는 바닥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 도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합니다. 나는 멈춰서서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두고 볼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호텔을 나오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도경이는 앞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복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와 내 자리에서 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주방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칼과 도마 그리고 불 앞에서 서 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떡볶이 소스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콤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새 가게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나는 다시 손님들에게 내 음식을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손님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도경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도 자신만만한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야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도경이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이 그때랑 똑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이 떡볶이를 만들어주셨죠. 가끔 손등에 화상을 입으시면서도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웃으셨죠. 도경이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려서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보처럼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떡볶이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고 싶니? 도경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천천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예전처럼 오만한 욕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가게로 와라. 시장 같이 가자. 도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진짜 변했는지 나한테 보여줘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조용히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경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도경이는 약속대로 가게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시장을 오가며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도경이도 내 옆에서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큰 복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다시 나의 길을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도경이도 나와 함께.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더 큰 복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